첫 회사 연봉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변하지 않는 핵심은 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불어나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말할 수 있나요? 3초 안에 대답해보세요. 연봉 3천 위아래 언저리인 친구 중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대답이 어렵다? 끝까지 보시길 바래요. 저와 함께 재테크의 방향을 잡게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6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 5분으로 저보다 미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부럽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 오늘 이후로 절대 까먹지 않게 될 겁니다. 예금, 예라이 내 돈 다 가져가고 금리 줘라. 적금, 적당히 나눠내겠습니다. 금리 챙겨주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예금 4%와 적금 6%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이자를 많이 줄까요? 예금,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죠. 1년 12달 만기 예금에 1월 땡 치고 1,200만원을 넣어보겠습니다. 1월도 1,200만원, 2월도 1,200만원, 3월, 4월, 라라라 12월까지 은행은 1년 12달 내내 1,200만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그렇죠. 1,200만원을 신나서 운용했으니까 이에 대해 이자를 12번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금 4%라면 48만원이라는 이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적금, 적당히 나눠서 은행한테 돈을 줬다면 은행이 1,200만원에 대해 이자를 12번 다 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니까 얌생이처럼 나눠서 100만원씩 줬을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달에 100만원이면 겁나 큰 돈이죠. 그럼 은행도 처음엔 비교적 적은 돈들을 운영하니까 딱 그만큼만 이자를 줬을 겁니다. 1년은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2월은 200만원에 대한 이자만, 3월은 300만원, 12월이 되어서야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고작 한 달만 주겠네요. 이게 뭔 소리냐? 12월이 되어서야 적금 금리 6%라고 외친 게 12달 내내 6%가 아니라 마지막 한 달만 6%가 성립된다는 소리입니다. 적금의 의미를 모르고 12달 달달이 최종 원금의 이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 적금은 금리도 적당히 들어온다. 예금은 예라이 하면서 적금보다 비교적 많이 들어온다. 목돈이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예금 4%면 1,200만원에 대해 이자가 48만원, 적금 6% 1,200만원이면 39만원. 자, 예금, 적금, 금리가 다른데 두 가지 저축 방식이 다르니 이자도 차이가 나죠. 예금이 4%고 적금이 6%면 6%니까 이자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걸 적금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실? 자, 오늘도 높은 금리 받겠다고 은행 앱 뒤지는 우리 빌리들 무조건 높은 금리가 최고지 라면서 계산도 안 해보고 넣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품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다. 예금. 목돈이 없다. 적금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요약. 동일 원금 1년 기준으로 4% 예금이면 8%의 적금과 같고요. 6%의 적금이면 3%의 예금과도 같습니다. 근데 만기돼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잖아요? 우리나라 이자 소득세가 15.4%라서 나라에서 떼간단 말이야. 6%가 6%가 아니야. 4%도 4%가 아닌 상황이 레알 띠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적금 수업은 끝났고요. 배당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걸은 첫 회사 연봉이 3,500이었어요. 월에 260만원 정도 들어왔었나?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돈 모으는 습관이 아예 없었죠.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내 돈 가져가기 바쁘셨고 나도 놀기 바빴고 회사에서 맨날 야근 이러고 집 가면 야식 시켜 먹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25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이때부터 100만원에서 150만원은 최소 2년 적금으로 돌리며 목돈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돼서야 이런 생각을 하지. 그때는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억울하고 맨날 평일에 아침 8시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좀 보상 심리가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 쓴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강남 지하상가에서 1, 2만원짜리 맨날 쇼핑하면서 계절에 한두 번 입고 또 안 입게 되고 이게 반복이었죠. 제가 후회하는 건 쓴 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모여진 돈은 숫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쓴 돈 중에 제2외국어 배우고 책 사서 읽은 것들, 여행 간 거 사진으로 남긴 것들, 이 세 가지는 기억에 남네요. 경험은 돈 주고 사시되 돈을 먼저 모으고 남은 돈에서 경험을 살 걸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적금을 했을 거라 했는데 적금은 어디까지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꾸준히 돈을 모으는 첫 방법이고요. 이렇게 꾸준히 돈을 모은 사람이 그 목돈을 예금에 넣어서 또 이자를 벌어보는 것. 적금을 했으면 예금도 해보고 예금에 대해서 맛을
봤으면 투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적금 예금 둘 다 해보고 이자가 리얼 쥐꼬리구나 라는 맛을 보라는 거죠. 사회 초년생이고 내가 달에 버는 돈이 한정적이면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야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 숫자에 대한 계산이 때려질 중심이 생기니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더 다양하게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있으나 공부해보고 돌고 있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불어나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돈을 모을수록 흥분이 가라앉혀지고 돈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돈 공부 더 일찍 시작할 걸.